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태극기 군대입니다. 대평TV 2018년 2월 11일 일요일입니다. 태극기 대반격 시사토크 김시환 목사님 모시고 매우 중요한 얘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룰 내용은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의 질주를 함몰시키는 전략입니다. 문재인 집단이 김정은 집단과 야합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낮은 단계 연방제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산화된 한반도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질주를 함몰시키는 전략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될 것 같으니까 귀한 말씀 같이 한번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부제로서는 삼각 위장평화 링, 그것을 붕괴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직 모르시겠죠? 위장평화 링이 있는데 세 개의 각이 있는 세 가지의 그 위장된 평화를 제시한 어떤 링이 있습니다. 그 링을 붕괴시켜버리면 낮은 단계 연방제의 그 음모도 같이 붕괴돼 버립니다. 먼저 이 삼각 위장평화 링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위장평화의 링, 평창 올림픽에서 벌어진 위장평화 퍼레이드. 사실상 그게 경기장 인질극,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인질극을 벌이려고 하는 기회로 잡으려고 했죠. 그리고 이 인질극 특징은 밖에서 보면은 전혀 인질극 벌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협박을 당하는 대상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우리가 뭘 하든지 까불지 마라.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나 여기 경기장 부서진다. 그런 협박이거든요. 그런 협박 대상은 미국에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박 내용 중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협박한다는 것도 말하지 마. 말만 하면 너들 죽어. 요것들 다 주고 이러고 협박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놓고 자기네들이 평화를 가장한 기가 막힌 자기네들 계획대로 속임수 책략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뭔지는 여기서 또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제목만 딱 가고요. 자세한 내용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이따가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삼각 위장평화의 링, 두 번째는 평양의 김정은이의 문재인 초청 코스프레. 지금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평양에서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불렀죠.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들이 덜커덩 했을 거예요. 야, 쟤네들 할 대로 다 한다. 문재인은 또 춤추듯이 좋아가지고 또 그 대답을 하고 뭐 화답을 하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죠. 그러면서 마치 국민들과 미국 군사력을 갖다 비웃듯이 우리 할 거 다 하거든, 까불지 마,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죠. 뭐냐면은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는 너들이 뭘 어떻게 하든지 뭐 태극기 들고 뭐 울고 짜고 어쩌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 우리는 갈 대로 가는 거야. 감히 그거 대적할 수 있어 너들? 그러고 미국 군사력 와봤자 우리 이렇게 행동하는 거 너들 막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미국을 비웃는 듯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죠. 멍청이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도 김정은도 저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만 가지고서 그 짓을 하느냐? 실은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 군사력은 지금 그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자를 딱 꼬나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위장평화 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영역인데요. 박영선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박영선 누군지 아시죠? 네. 국회의원. 여자. 국회의원 박영선. 민주당 뭐 하는 사람. 그 박영선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을 4차 산업혁명의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수도 서울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킬 것을 최첨단 개념이고 영역인 4차 산업혁명, 그것이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거짓 평화의 제시처를 제시했습니다.
어쩌냐도 나오고 또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사람 나와가지고 뭐 지능 로봇 있죠. 사람 모양을 다 갖추도록 해놨더구만. 심지어 표정까지도 말하는 데다가 표정도 나오는 그 로봇 있지 않습니까? AI. 예, 뭐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주 뭐 박영선 자기가 뭘 물어보고 로봇가 또 대답하고 이런 연극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지능 로봇에 의해서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전 세계 모든 산업을 갖다가 판도를 뒤집는다 이 말이죠. 그거를 서울이 그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전 세계 그런 4차 산업혁명의 본부가 될 수 있도록 자기는 해나가겠다. 그래서 서울시장 그 후보로 자기 선언을 하더라고요. 예.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니, 있는. 아니 진짜 웃겨. 다 나갔는데 무슨 4차 산업 얼어 죽을 4차 산업을 뭐가 있어요 4차 산업을 그냥 하지 진짜 대접하는 너무 거예요. 너무 열받게 하는 인간들이다. 예. 자,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영역, 평창, 저 귀여워. 그 다음에 평양의 문재인 초청, 세 번째 박영선의 서울 4차 산업혁명, 이런 쇼맨십이 있는데, 일단 이제 평창을 다시 한번 집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전에, 저희 그 시사 토크 시간에 평창을 인질극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인질극, 비밀 인질극, 미국 정부에게만 홍보해서 평양에서 날라온 600명의 그 응원단이 그 속에는 무기와 어떤 폭력을 그 숨겨놓고서 거기 있는 국민들과 해외에서 온 외국인들을 인지로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도 평양 측이 혹은 문재인 측이 인질극을 벌였다 그러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그 전쟁의 비극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동시에 바로 그 토요일날 저희가 했었는데 월요일, 화요일, 양일날에 걸쳐서 미국 백악관, IOC, UN,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각국 대사관에 똑같은 내용을 경고하는 영어로 된 공문을 발송을 일괄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특히 미국 정부에게 이 음모를 우리가 폭로하노니 미국 정부 측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또 요청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대한민국 땅에 원비어 아버님을 모시고 와서 아주 분명한 행보를 했는데 그 행보가 문재인과 김정은 집단의 폭력 음모를 완전히 분쇄시키는 결과를 냈습니다. 즉, 저희가 제시한 그 폭로성 그 메시지, 조언, 그리고 각국에 그 전달한 그 공문의 내용이 아마 펜스 측에서, 트럼프 측에서 깊은 반응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 예. 아마 미국 쪽에서도 우리가 이런 그 요청을 하기 이전에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적절하게 이걸 갖다가 행하느냐. 그런데 이제 대책을 마련했을 테지만 그건 하나의 옵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민들이 이 위기 상황을 알고서 요청을 하니까 옵션이 아니라 드디어 이걸 택해야겠다 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펜스 부통령이 나타난 건 뭘 얘기하는 줄 압니까? 미국 군 통수권자가 직접 왔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을 대리해가지고. 그렇죠. 통수권자가 와가지고, 그래? 한번 인질극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여기 온 것이 뭔지 아냐? 단순하게 내 경호부대만이 아니야. 여기 군사를 전개한 거, 이게 전체가 지금 현재 너희들의 인질극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걸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평창올림픽 왔냐?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거기 온 게 아니고 너희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원비어를 데리고 온 이유가 북한이 어떤 집단인지, 북한 평양 권력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를 원비어가 보여준 겁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그걸 문제 삼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북한과 문재인의 대응은 외교 의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평양과 더 친하고 미국을 적대시한다고 하는 외교 의전상의 행위가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미국은 입장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럼 문재인 저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거 정상적 한국의 그 통치권으로 볼 수가 없구나. 맞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금 현재 한국의 정상적 통치권은 한미 혈맹 관계,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우리를 적대시하네. 그러면 그 국민들의 뜻과는 위반하는 아주 이건 적이다.
해서 이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정권이 아니라 도둑 집단으로 인정하고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군사력 전개 있죠. 그 구실까지도 문재인이 주고 말았어요. 저희가 본 미국 정부는 트럼프와 펜스의 정부는 매우 그 지혜로운 한 수를 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미국에서도 이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한 고생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도 일단은 와서 자기의 기량을 한껏 발휘하게 하고 전체적인 틀을 일단은 지켜주게 했습니다. 동시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펜스 부통령급이면은 미국의 대통령급입니다. 대통령 이곳이 바로 그냥 즉각 승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절차 없이. 그렇다면은 미국 정부 자체가 미국 자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 자체가 평창에 딱 와 있는데 거기서 어떤 테러 사태를 벌인다? 그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도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김정은이나 문재인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만약에 펜스 부통령께서 올림픽을 즐기러 왔다면 올림픽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문재인과 잠시 만났을 때에도 문재인은 종이장 읽고 앉아있고 펜스 부통령은 등 돌려서 딴 데 보고 앉아있고 보셨죠? 또 평창 그 현장에 가서도 각국 VIP들이 와 있는 그 테이블에서도 북한 측의 인물들과 같은 테이블을 잡아놨어요. 분명히 미리 경고했거든요. 북측과 제발 만나지 않게 조정하라고. 그걸 어겼습니다. 대놓고 어긴 겁니다. 펜스 측은 알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얼굴도 안 쳐다봤고 그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 다른 나라 정상들과 간당간당한 몇 분 정도에 한 4분인가 있었다 그러는데 몇 분 정도 인사만 하고 바로 나가 퇴장해버렸습니다. 올림픽을 즐기러 온 미국 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러 온 미국 부통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문재인은 이 외교는 의전이 100%입니다. 거기서 적대국인지 우리 혈맹국인지 누가 더 힘을 가졌는지 약자인지 어떤 이슈가 전개되는지 마는지가 모두 그 의전적 상황에서 이미 판가름이 나버리는데 이번에 문재인은 그 외교 의전상 고의적으로 미국을 격화시키고 북괴를 격상시키는 그러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모든 상황에 나타났고 미국에 대해서는 거의 뭐 조소를 보내고 아주 적대 의도를 노골화하는 그런 그 짓거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한 문재인의 행동에 대해서 펜스 측에서는 당황하지도 않고 당연히 예견하고서 너희들 그러한 짓거리는 우리가 한순간에 붕괴시켜버린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행동 메시지로 그렇죠. 제시해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창 올림픽은 평양 올림픽이었고 가짜 평화를 쇼맨식으로 보여주는 평화 코스프레라는 것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이미 붕괴가 세계의 거짓 평화 코스프레 중에 하나는 붕괴가 되어버렸는데 그 다음 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평양 방문 좀 이따 다루고요. 그 박영선이의 서울 4차 혁명 그 도시화 그 얘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젊은 그 세대, 우리가 디지털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이제 실업을 제일 불안스럽게 합니다. 내가 직장을 못 가지고 내 미래 어떻게 될지 불안스러워 하는데,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 미래는 창창히 하고서 거짓말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거기서 박영선이의 4차 혁명 그 론에 보면은 지능 로봇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 해결책인 것처럼. 어떤 내용이 거기 담겨 있죠? 그 지능 로봇 있죠? 그거 뭔 줄 압니까? 앞으로 청년 세대들 지능 로봇의 노예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능 로봇의 노예화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지능 로봇한테 불합병 맞아가지고 실업인이 될 사람들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능 로봇은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실업률은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렇게 되면은 로봇의 노예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인간의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같은 건 없고 완전히 그 정신 구조가 로봇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된 인간, 그들이 엘리트가 돼서 로봇과 함께 엘리트가 돼서 인간을 지배하겠다고 나오는 옛날 그 나치당의 게슈타포 있죠. 그런 것들하고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그게 정치적인 면에서만이 아니고 산업 구조 면에서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인간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인권지옥, 저 북한 나치즘의 인권지옥, 거기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유대인들 학살하기를 작정하고 요독 수용소에다 사람 내보내고 그러는 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박영선이가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은 바로 오바마, 키신저 이런 글로벌리스트들이 인류를 앞으로 그런 식의 무지무지한 이 지능 로봇에 의해서 충분히 인간 노예화하는 그 사회 구조 있잖아요. 그쪽으로 먼저 한국을 갖다가 실험장으로 삼겠다 그 말이지.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갖다가 그런 실험 도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서울을 살리는 뭐나 된 거 가지고 서울시장 나오겠대요 지금. 도대체 얘네들이 뭘 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런 실상을 갖다가 청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이 더러운 거짓말을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잘 알려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띄워놓는 이 에드벌룬 뭐 제4차 산업혁명, 그것이 인간지옥, 산업지옥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30 세대를 많이 접하는 이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2030 세대에게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도 굉장히 좋아해요. 디지털화 굉장히 아주 흥분합니다. 그런 거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뭐 그냥 거의 태어날 때부터 그냥 핸드폰 만지는 그런 세대에 속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고도의 지능화 로봇은 여러분들의 직업을 뺏어갑니다. 고도의 지능화 로봇은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고 로봇가 여러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거는 인간 사회가 아니죠.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게 와 있고 전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소수의 권력 엘리트층이 혹은 지식 엘리트층이 대다수의 잘 뭐가 뭔지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노예화, 기계화, 심지어 가축화라는 참 듣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로 키신저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그 일루미나티 세력 혹은 글로벌 세력들의 어떤 그 야욕인데, 인간들을 기계화시키고 도구화시키고 가축화시키는데 과정에 뭣도 모르고 거기서 나오는 단기적인 그 재미, 유혹, 어떤 그런 뭐 열매 그런 거에 속아서 그 시스템에 들어오는 앞으로의 미래 세대들, 여러분들의 세대가 인간으로서 사는 삶을 사는 세대가 아니라 기계 내지는 가축으로 사는 삶을 살게끔 만드는 것을,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박영선의 서울을 4차 산업도시의 혁명도시로 만들겠다. 그 사람들 혁명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런 얘기가 박영선 머리에서 나왔겠어요? 아니죠. 이건 다 오바마 키신저 그 사람들에서 나온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 아바타예요 지금 현재.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아주 명백하게 글로벌리스트, 그네들의 아바타라고 하는 걸 이제는 이 에드벌룬을 통해, 산업혁명 에드벌룬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촛불 들었던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맞습니다. 젊은 세대들 더 이상 촛불 들었던 걸 갖다 영광으로 여기지 말라 이거야. 그놈의 세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젠 사람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은 정말 물리쳐야 돼요. 예. 자, 다시 한번 중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 집단은 평창에서 테러를 일으켜서 거기 와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확대되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인질화시키는 그러한 그 테러를 일으키려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펜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소리 없이 대응을 했고, 그 대응은 문재인과 김정은의 테러 야욕을 분쇄시켜 버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는 것이
문재인의 평양으로의 방문, 김정은의 초청이 그렇죠. 또 이 남쪽에서는 박영선이의 뭐 어마어마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 듯한 그런 쇼맨십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따위의 김정은 따위의 머리에서 나오는 정도 전략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그죠? 예. 능력도 안 됩니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전략이고 그것이 대한민국만 향해서 하는 전략이 아니라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지배 구조를 네. 만들어 가는데 대한민국을 그 첫 번째 시범 케이스 내지는 그 물꼬를 트는 그 시작점을 만들어 가는 그런 그 짓거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쫓겨가면서 도망치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네들의 정체를 모르고 속고 있다면은 이런 얘기들이 대단한 뭐 비전이 되고 사람들이 따라갈는지 모르죠. 그러나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동안에 그리고 저 웃기는 사람들을 청와대에다가 들어앉혀 놓는 동안에 그리고 저 핵시위를 가지고서 김정은이가 그 못난 춤을 추는 바람에 온 세계가 지금 현재 이들 뒤에는 누가 있다. 누구냐? 보는 게 다 키신저, 뭐 오바마,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이제 그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당하는 우리 한국에서 그 소리가 터져 나왔고 너들이 그 짓 하고 있지? 이러고 지금 벌써 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요. 무슨 김정은이가 평화 코스프레를 해요. 누가 그걸 믿어요? 아, 김정은이가 누굽니까? 인권지옥 만든 자야.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사지옥 만들어 놓고 사람들 못 살게 굴고 있어.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공포감 속에서 사람들을 전쟁 노예를 만들고 있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딸들 갖다 지 기쁨 줘 어쩌고 하면서 지 쾌락 노리게 저 귀족들의 놀이객감으로 만들고 아니면 찌바진 노릇하게 하고 있는 나라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들이 만드는 평화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그것들이 만드는 남북 통일 뭘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문재인이가 그 소리 듣고 영광스러운 것 같이 춤추면서 날아간다. 그 문재인 꼬라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까마귀 춤도 아니고 뭔 춤이지 그거? 악마. 난 좀 미쳐가지고 춤추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쟤네들 지금 쫓겨가면서 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왕지사 계획했던 거 그냥 얘네들이 한번 불어 올려봐. 이 태극기 물결 든 그 사람들만 무서워가지고 속아가지고 이 트럼프가 어떤 군사력도 못하게 전쟁하지 마 요렇게 만들면 뭐가 된다. 욕을 요구하고 있죠. 미안하지만 태극기 물결은 지금 이미 우리한테 장사포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핵탄두 때문에 우리가 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들 저 김정은한테 못 맡겨.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결정돼 있어요. 네? 어디 그따위 짓들을 하고 있어. 그리고 도대체 지금 현재 한국 내부에서 목사라는 것들이 저런 문재인을 따라가지고 저런 김정은을 따라가지고 키신저 목소리에 순종하자고? 저거 씨바지 자식 때문에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닌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종교가들 이제는 이 나라에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설정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신학교 강단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를 진정으로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리려고 하는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비둘기요 이 사람들이 진정한 극빛나는 봉황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여기고 그분의 이 아가페 윤리 사랑의 윤리 십자가 윤리 그쪽으로 옳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온 국민들이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왔다 갔다 이눈치 저눈치 그만들 좀 보지 않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이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실 때는 저들 아마 이제 동시에 목숨에 끝이 가까워지는 소리가 약간 이렇게 들립니다. 그 문재인과 김정은 집단의 그 대국민 사개국 평화를 가장한 오히려 국민들을 갖다가 그 억압하고 희생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그 짓거리가 미국의 지혜로운 소리 없는 군사적 대응으로 일단은 그 예방이 방지가 되었다고 우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미국만 혹은 대한민국만 혹은 태극기만 움직여서 되는 독단적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국제 자유민주 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희 태평에서는 목사님께서는 이미 수주 전에 그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의 혹은 공산주의자들의 인간들을 노예화시키는 그러한 그 계획은 전 지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상황이에요. 팩트입니다. 그것도 아직 모르는 무지한 국민들은 자기한테는 죽음을 그저 그냥 웃으면서 맞이하는 매우 아주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제 깨어나십시오. 거꾸로 이제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글로벌리스트들의 인간 노예와 이 음모를 전 지구에 있는 우리들이 정의를, 평화를,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도 국제적으로 자유민주연합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이미 와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저희 한국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을 다 모니터링하는 걸로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태평TV도 아마도 꽤 즐겨 보시는 걸로 보고서 올라오는 걸 저희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모니터하시고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서를 올리실 미국 관계자분들한테 세 가지의 대응 영역이라고 표현할까요?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리스트의 그들의 아주 이 더러운 야욕을 분쇄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의 종합적인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예. 첫 번째는 군사 대응입니다. 이미 물론 진행되고 있죠. 안 그랬으면 김정은이와 문재인이와 뒤에 있는 시진핑이가 벌써 한반도를 어떻게 만들었을지 모를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군사 대응입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한 군사 대응이고요. 두 번째는 정책 대응입니다. 한반도 내에서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미국이 앞장서고 한국도 거기에 동참하고 이스라엘 거기에 참여하고 전 세계의 자유진영이 함께하는 전 세계 각국을 잘 살게 만들어준 전 지구적인 그 국제 자유민주 진영이 함께하는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고요.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심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총칼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좀 전쟁터인데 저들은 전쟁을 시도했으나 1950년 6.25 때 시도했었고 1980년 5.18 때 광주에서 또 한 번 시도했었는데 두 번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18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전쟁은 총칼 없는 전쟁, 심리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의 생각을 꿰뚫어보고 저들의 심리를 붕괴시키는 우리도 고도의 심리전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세 가지 군사 대응과 정책 대응과 심리전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대화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걸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세 가지 대응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군사 대응만 우리가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희생 각오할 테니까 제발 북폭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 중에는 불쌍한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도 포함될 수 있고 북쪽에 있는 우리 백성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말 죄 없이 죽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 대응으로 김정은 제거하고 문재인 제거해야 되겠지만 군사 대응뿐으로 이것이 마무리될 경우에는 우리 자유진영 역시 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방법론이고 제일 마지막 방법론이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거기에 정책 대응과 그 심리전 대응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 할지라 빠져버리면은 이것이 온전한 대응이 못 됩니다.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 자유진영이 희생이 거의 없는 아마도 없는 그러한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로서 그 세 가지 대응의 전략과 전술이 큰 계획과 방법론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론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결론부의 제목은 소재는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에 한번 담아 두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자유민주연합 벨트를 형성하라. 우리 벨트라는 개념 있죠? 왜 그린 벨트라는 것도 있고, 그죠? 우리가 제가 태극기 벨트라는 표현도 우리가 창원 부산과 쓰기도 했는데 자유민주연합 벨트를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형성하라.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부르는 빛의 노래이다. 이렇게 부제를 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미국과 박사님, 예. 한국과 이스라엘이 새 축이 돼서 삼국 안보 혁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렇죠. 이미 지금 현재 후보 국민들답게 의식이 제대로 자유민주 지향적으로 형성이 된 그 백성들인데, 여러분 미국이 이제 원래가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지로서 그 양차 세계 대전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다 이제 승리를 일으키고 승리를 하고 그 전후 전체 인류에게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갖다가 다 부럽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일단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가 이제 독립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쪽으로다가 순수하게 제대로 돌아와서 일어선 나라가 딱 두 국가입니다. 나머지 나라는 좀 불완전해요. 그걸 지향성을 가지고는 있는데 부러워도 하고, 근데 독립하는 과정에서나 또 지도자들 문제 때문에 제대로 그걸 못해요. 자기네들 전통 문화가 또 이상하게 섞여가지고. 근데 이제 이 대한민국이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다가 제대로 섭니다. 아주 이거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성립을 갖다가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열매로다가 깜짝 놀래고 반가워하죠. 그래서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2차 세계대전 때 너무나도 많이 나치즘한테 이제 그 학살을 당한 바람에 이스라엘 생존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그 양심의 가책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살당하는 이 백성들, 이제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뭐 터전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라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살게 해야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안 당하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합국 측 있지 않습니까? 승리를 한 그 국가들도 나치즘 이상으로 유대인들한테 잘못한 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유대 국가를 하나 만들어주자 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줬는데, 그 이스라엘이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다가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당한 그 엄청난 고난, 이런 거에서 맞대응할 수 있는 문화 있죠.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딱 자유민주주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섰던 겁니다. 나머지는 다 자유민주주의 비슷하죠. 인도까지도 그래요. 인도도 사티아그라하 운동 통해서 깐디가 인도해가지고 상당히 이 독립국가로 이제 가기는 갔는데, 점점 깐디가 사라지니까 자유민주주의하고는 다르게 변질이 돼요. 그 힌두이즘의 그 문화 특징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원래 이 자유민주주의로 갔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또 뭐 저기 뭐 일본, 독일 이런 데서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망한 다음에 다시 일어서가지고 억지로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간 나라들은 그 이후에 미국과 더불어서 선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앞장서서 이 부르짖을 수 있는 노래꾼으로서는 자격이 좀 모자라고.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그 미국이 처음부터 아주 보장을 해가지고 유엔에서 인정받아서 그런 나라로 설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국민들 체질, 의식 부족, 이것도 그쪽으로 깊이 있게 그 몰두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그냥 만약에 독재가 우리나라 안에 벌어진다 하면은 그냥 막 온 국민이 그냥 머리를 싸매고 달라들고 그러면서 투쟁을 하고, 그래서 민주화를 이뤘는데 그만 한국은 조금 병들었죠, 그 민주화가. 예. 그 한국, 미국, 이스라엘, 한미이 이 세 나라가 왜 중요한지 지금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 세 나라가 아주 강력한 그 안보 혁명의 기본 축으로 세워지고, 동시에 경제 혁명으로도 이것이 발전돼야 됩니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정책 대안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안보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전 세계 자유진영 매우 힘들었을 것이고, 대한민국 아마 이미 적화의 길로 이미 적화가 이미 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 군사적 대응은 이미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경제혁명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근간으로 해서 어떤 전 세계를 그 잘 살게 만들어주고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굶어 죽는 게 뭔지를 이미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는 굶어 죽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아닌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상당수의 나라는 절대 빈곤, extreme poverty가 지금도 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굶어 죽지 않게 해주고 깨끗한 물 마시게 해서 병들지 않게 해주고 필요한 약 취할 수 있게 해주고 기본적인 교육받게 해주고 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공산 독자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오히려 반대로 가버리고 우리가 지금 주창하는 국제자유민주연합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경제혈맹으로서 이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정책을 매우 잘 하셔서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전 세계에 우리가 나누면 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우리 대화복지에서의 국제자유민주연합은 이꼴 안보혈맹이자 경제혈맹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그렇죠. 동시에 그 한미이 세 축 나라에서 이제 두 번째 서클로 확대될 때는 다음의 나라가 같이 하면 좋습니다. 제가 한번 리스트를 불러드릴게요. 한국, 미국, 일본은 이미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일본,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호주, 그 다음에 인도. 요 나라들이 제가 지금 짚은 요 6개 나라가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절대적 혈맹 관계입니다. 실은. 안보 혈맹 관계인데 이것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각자가 뭐 교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친할 수도 있고 평소에 아니면 평소에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요번 기회에 글로벌리스트의 전 인류 노예와 이 음모를 우리가 다 폭로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안보 혈맹과 동시에 경제 혈맹으로 그 동맹 관계를 격상시키고 확대시키고 증폭시키는 것이 저들을 부셔버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요. 이름 쭉 부른 나라들 있죠. 네. 거기는 사실상 자유민주주의가 각 국가마다 성공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고 또 이루어져 가는 나라들이고 그걸 부럽게 바라봅니다. 특히 한국이 이제 정신만 차리고 일어나면은 한국과 안보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 관계까지 맺잖아요. 그러면 아직 민주화가 덜 된 나라들 있죠. 지금 쭉 부른 나라들 가운데서 인도 같은 것이 좀 모자라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민주화를 하다 기가 막히게 가게 돼 있다니까. 아멘. 뉴질랜드가 거기 빠졌는데 뉴질랜드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네, 호주 플러스 뉴질랜드. 예,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 벨트가 형성되잖아요. 이 벨트가 형성되면은 그때부터 전 세계 중진국, 후진국들 있죠. 이 나라들은 제발 우리들한테 와서 우리 좀 개발해 주시오 하는 이 소리가 높아지고 우리들은 잡아 끌려가면서 그 나라들을 도와주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인프라가 지금 이스라엘과 한국이 가장 많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들에게 줄 것이 많아요, 우리가. 그러면 미국의 경제력과 금융력 그리고 그 벨트 안에 있는 협력 체제 이게요. 대단한 효과를 전 발휘하리라고 봅니다. 뭐 조금 더 얘기하면은 이제 이 밑에 이제 아시아 뭔가 해안선으로다가 있는 그 벨트인데 이것이 유라시아 대륙의 실크로드 국가들 있죠. 거기에서 오라고 지금도 막 난리치고 있는데 오라고 난리쳐요. 그러면 유라시아 대륙 쪽에 그 국가들 가서 돌봐주기 시작하면은 중국에 어쩔 수 없이 분열되거나 아니면은 우리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저들 살아남으려. 제가 중요한 그 국제 정치 속에서의 국제 외교, 국제 경제 질서에서의 전략적 포인트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인도 요 7개국을 우리가 이제 아시아 자유민주 벨트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시진핑의 목을 죄는 벨트. 그렇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자,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시진핑이 이제 최근에 그 국제사회에다가 제시한 국제 정복을 위한 세계 지배를 위한 중국만의 독특한 어떤 정책적인 그 제안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AIIB.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아시아 인프라 개발 투자은행이라는 건데 거기에 한국도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중공 주도의 시진핑 주도의 억압 경제, 통제 경제, 코꿰서 끌고 가는 노예 경제를 만들겠다는 그 짓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미국, 이스라엘 플러스 7개 나라가 아시아 자유민주 벨트 안보 혈맹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 혈맹까지 같이 묶어서 시진핑 당신의 그 지배야욕은 이제 끝났어 하는 그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선포를 또 이 정책적인 이 전략 제안을 가장 반가워할 분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일 거예요. 야, 한국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 우리의 혈맹 한국이 조그만 동생인 줄 알았더니 6.25 이후로 그냥 가난하게 살면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정신 못 차린 줄 알았더니 이렇게 지혜로운 목소리가 나오네 하고 아마 반가워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좀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귀하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말 속에 이런 언어가 있어야 우리 역전들은 안 돼. 아주 굉장히 더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요. 그 말 쓰지 맙시다, 우리. 우리 역전들이 그 말 표현 잠깐 빌려와 쓰겠습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역전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에 그 이룬 그 경제적인 이 발전은요, 인류 역사에서 유일무이합니다. 맞습니다. 네. 미국이 전 세계 최강대국은 맞습니다만, 미국은 6.25 전쟁 같은 전쟁 폐허 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굶어 죽는 상황에서 만든 것이 아니었고, 나름대로 그래도 좀 기반이 있으면서 올라온 거였는데 전쟁도 없었고, 근데 대한민국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고, 아니 마이너스 상태에서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거의 거의 꼴찌 190 몇 개 정도의 순위에 들어가는 제일 꼴찌 국가에서 지금 10위권 올라간 것은 인류 역사에 유일무이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것을 유일무이한 것을 당신들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중후진국 총체적 개발 협력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새마을운동,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잘 살게 됐는데 형식적인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 빈곤 국가들, 그 국가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고 대한민국처럼 아주 우수한 인프라를, 눈에 보이는 물리적 인프라가 됐던, 교육 인프라를 포함한 정치적 인프라가 되었던, 문화 인프라가 되었던 국가의 인프라를 한국보다 더 잘 살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그 힘을 모아서 그들을 갖다가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거 있죠. 예. 그런 한국을 전 세계에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등 돌릴까요? 한국이 위험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이제 네. 이런 최근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목사님 잘 아십니다만은 한양대에 재직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인프라 국제관계연구원이라는 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이 가진 인프라 개발의 노하우를 전 세계 후진국에 우리가 나누어주고, 도와준다 표현 안 합니다. 같이 나누어주고 공유해주고 알려도 주는데, 그러면 그들도 잘 살게 되면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한국의 친구 나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형제 나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여담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제가 잠깐 또 목사님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태권도를 오래 한 사람인데 제가 전 세계를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태권도 국가를 방문하거든요. 가면요 굉장히 반가워하고 친구 정도가 아니라 형제로 여겨줍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갖고 있는 위대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태권도인데, 찾아가면 굉장히 형제라고 그냥 껴안아줍니다. 너무 반가워해줘요. 그 기반 속에서, 그러한 문화적 우리의 DNA가 갖고 있는 것 속에서 그 기반 위에 이러한 경제적 노하우를, 경제발전 노하우를 공유해준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형제로 여기지 않을까요? 그런 나라를, 그런 대한민국이 된다면은 시진핑이가, 김정은이가, 혹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서 빨갱이 나라 만드는 것을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절대 안 돼! No! 그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이 기적적으로 이루어낸 그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거 있잖아요. 그 중에 또 하나 아주 위대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문화가 아니죠, 그건. 국민의식, 그걸 개발하는 운동이죠. 그것이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동학혁명이 있죠? 그때는 전 백성들이 억압자를 갖다가 타파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가 다 그냥 쓰러졌습니다. 더군다나 억압자들은 외부에서 남의 나라 군대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을 진압하게 했죠. 그 바람에 이 나라는 남의 나라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기 시작하고 결국 나라까지 뺏기고 말았어요. 뺏긴 그 상태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로 또다시 한번 폭발하듯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3.1운동이었어요. 그렇죠? 이 3.1운동 때부터 드디어 이 동학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내천이라고 해서 그쪽도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것이 동학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동학 그 개념을 갖다가 그때 당시는 그 폭력적으로 뒤집어 엎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안 됐어요. 근데 3.1운동은 이제 드디어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면서 개개인의 존엄성도 중요하지만은 나라의 존엄성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나라는 반드시 개인적 국민들 하나하나의 존엄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운명을 갖춰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나라, 애쓰는 통치권,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주장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침략해가지고 우리의 주권을 갖다 침탈하는 이 악독한 강도 행위는 잘못이다 하고 전 세계에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비폭력으로 했죠. 네. 그리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번 자기한테 태극기 들고 만세 삼창 부르라고 하면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은 한 3년에서 5년 동안 매일매일 전국에서 장터에서마다 그걸 부르짖었는데, 이것이 전 세계 인류로 하여금 너무나도 놀라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는요, 정신사적으로 집단 영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롭게 바뀌는 이상한 운동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의 본래의 가르침이 이거로구나 하고, 원래가 미국을 건설할 때 그것이 한번 팍 터졌는데, 그 미국의 기독교가 딱 한국에 오더니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힘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4.19 혁명이다 하는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 민주화 운동 속에 그만 잘못된 더러운 것이 쓱 끼어들으니까 그만 우리가 잘못됐지만은, 잘못된 민주화 운동인데도 불구하고요, 70년 동안에 한국이 전반적으로 민주화된 것은 사실이에요. 잘못된 민주화 때문에 지금 오늘 독균이 청와대까지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그 비폭력적인 자유민주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 제대로만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거대한 기적적인 힘이죠. 국민의식을 갖다가 한꺼번에 개발을 시켜버리는 운동이죠. 남의 나라에서는 70년 동안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한국은 지금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과정입니다. 과정이지 실패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문재인 같은 사람은 뭐냐면, 이런 의식을 바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이번에 정신 차리고 이 정말 3.1운동 정신 그걸 갖다 깨끗하게 회복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좀 인간 존엄성, 인권, 인간의 생존권, 이것을 갖다 제대로 살려주는 미국의 건국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즉 미국의 위대성을 우리 한반도에서 실현시켜가지고 제대로 이 국제 자유민주연합 벨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려나가는 큰 나팔 소리 좀 한번 불어봅시다 우리들. 그러면은 앞으로 전 인류가 이것 때문에도 같이 깨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을 좋아할 것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얘기한 것 같이 경제협력을 해서 우리 같이 잘 살자 하면은, 그때부터는요, 이 세계를 갖다 독재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들 발도 못 붙여요. 어디다 발 붙여? 어림도 없지. 제가 평소에 이렇게 찾아뵙는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신데, 한 80쯤 넘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을 정책 위반을 하고 그 일을 집행했었던 핵심 브레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은퇴하신 이후에 이제 농협 총중앙회 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굉장히 실력 좋으신 분이시죠. 그분께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가서 배워요. 이 국가 인프라에 대해서 개발돼서 이렇게 제가 가서 배우러 갑니다. 저희 이제 선생님이세요. 쉽게 얘기 표현하는. 그분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새마을 운동을 위반하신 분이시니까 그 핵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새마을 운동은 겉으로 볼 때는 잘 살기 운동,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기 운동이었지만은 속으로 볼 때는 의식 개혁 운동이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가난해, 우리는 그냥 역전이야라는 그런 그 패배 의식이 없어지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해냈어,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국민들이라는 그런 그 승리의 의식을 딱 심어 넣어주는 의식 개혁 운동이었다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전 세계 각국의 후진국에서 많이 옵니다. 맞습니다. 정부에서 예산도 많이 내줍니다. 근데 계속 실패를 해요. 지켜보면 제가.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새마을 운동의 형식적인 얼개만 가르쳐주지 목사님 말씀하신 그 의식 운동,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주고 발전시키는 운동이 거기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제시하는 국제 자유민주 혈맹, 국제 경제 혈맹을 우리가 추진할 때에는 국민들의 의식을 제대로 바꿔주는 것이 아주 제일 바닥에 깔리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후진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운동은 대한민국만 하면 안 될 것 같다. 아까 얘기한 7개의 아시아 국가가 일단 좀 앞장서 주고 중공 시진핑의 목을 죄는 그런 행보를 시작해주고 연이어서 유럽을 포함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그 선진국들 특히 그 국가 인프라가 우수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서 마음속에는 아주 그 긍정이 가득 차 있는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네들이 저는 이런 걸 지적했어요. 네, 경제 혈맹 파병 한국말로 하면 우리가 선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경제혈맹 벨트에 들어와 있는 국가들의 힘을 모아서 못 살고 가난하고 굶어 죽는 나라의 경제혈맹단을 파견하는 건데 한 3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야 할 의무가 있는 나라는 의무조항으로, 예를 들어 우리 같은 나라는 군대 가지 않습니까? 의무조항으로. 그러면 군대 기간 중에 그걸 군대에서 군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걸로 군이 아니라 경제혈맹단에 할 수 있다 하고 철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 혜택을 주어서 그걸 촉진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이 이러한 제도를 갖다가 동시에 도입해서 젊은 층들이 오게 되면 아직은 경험은 없지만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아주 강인한 에너지와 또 앞으로 그네들이 전 세계에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들인데 같은 나이, 한 20대 청년들이 후진국 가서 같은 나이 또래인데 못 먹고 못 입어서 헐벗은 그 친구들을 갖다가 야 친구야 걱정하지 마 이제 힘내 내가 손 꽉 잡아줄게 우리 같이 가자 할 때 정말 눈물 주르륵 안 나올까요? 그걸 바라보는 봉사하러 간 그들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올까요? 그걸 보고 자란 그 층들은 미래에 대해서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계를 제대로 지키는 그러한 일꾼으로 인재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모든 교회들 이제 선교 개념을 갖다가 좀 일으켜 보세요 좀. 모든 종교들 뭐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들 이제부터 자기들 진리에 대해서 선교한다는데 결국은 사람 좀 바르게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 간에 쓸데없는 전쟁들 할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경쟁, 의를 실천하는 경쟁, 아멘.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쟁, 아멘. 이쪽으로 나오면서 서로들 협력하고 서로들 더 올바른 진리가 뭐냐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나가는 진정의 평화를 이루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게 만약에 이 의식을 갖다가 개발하는 고등 윤리나 고등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등 종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는 저 WCC 같이 인간심 만들어내는 괴상망측한 그런 운동이 아니고 진짜 종교 간에 평화롭게 대화를 하면서 제대로 인류의 미래를 갖다가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진짜 선진적인
문화, 종교, 신학 이것이 자꾸 이제 발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앞장서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나타날 겁니다. 공정하게 판단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앞서 있는 그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야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절대적으로 앞서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따라가죠. 딴 분들은 뭐 따라가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화 속에서 사랑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진짜 앞선 분을 다 공정하게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만약에 무조건 다른 종교는 다 필요 없어. 우리만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지배해야 돼 하면은 기독교 식민주의가 됩니다. 그 종교 식민주의예요. 기독교 정복주의입니다. 그 기독교 제국주의죠.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거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그 반대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종교 식민주의, 종교 제국주의 이따위 거 다 버려버리고 진정으로 올바른 진리가 있으면은 공명정대하게 제대로 실천해서 보여주는 빛을 좀 보여주자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앞세울 수 있으면은 당신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갖다가 무슨 지배자로, 예수님을 무슨 패권주의자로, 무슨 종교 식민주의의 교주처럼 이렇게 내세운다면 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날 와서 이 교회가 기독교가 정말로 전 세계 앞장서 있는 진정한 진리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차원에서 앞날을 열어가야 됩니다. 모든 교육은 그 정신에 따라와야 되는 거고요. 모든 도덕은 그 정신에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정책 여기에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만왕의 왕이요 인류의 영원한 통치권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까닭은 지금 이런 면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앞서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만약에 석가모니가 그렇다면 제대로 그렇게 증언을 하면 될 거 아니요. 그 실천에 보이면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들은 그런 점에서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온 인류에게 떠올리세요. 그렇게 해야만 지금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는 눈을 뜨는 겁니다. 아멘. 온 인류가 그렇게 눈뜨게 해줘야지. 맞습니다. 예, 오늘 제가 할 얘기입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목사님 혹시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말씀 줘보세요. 예. 기업 경영도, 국가 경영도 예수 경영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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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겁니다. 예수님의 경영 그 원칙과 원리와 전략이 있어요. 그걸 기업 경영에 접목시키면 굉장히 우수한 기업 되고요. 국가 경영에 접목시키면 굉장히 위대한 국가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교육도 그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정확히 한 8분 남았는데, 이 시간에 한번 마무리 대화 가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개발 경제, 무슨 뭐 이제 그 경제 혁명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꼭 할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국가인프라연구소 활동을 제가 이제 전 세계를 많이 다녔고, 특히 이제 이슬람권을 많이 가봤습니다. 대한민국의 10대 대기업 중에 한 8군데하고 제가 같이 다녀본 것 같아요. 이런 알만한 곳들. 그때 느낀 건데, 해외 개발 사업에 투여되는 그 각 대기업의 인력들은 그 대기업 내에서도 최고 엘리트를 쳐줍니다. 뭐 영어가 돼야 되고, 해외 감각이 있어야 되고, 가서 외교력이 있어야 되고, 분석력, 실행력, 뭐 하여튼 대기업에 몇십만 명이 있는데, 해외 사업하는 그 특수 부서는 각 기업마다 최고 엘리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월급 많이 받습니다. 2030 여러분들. 최고 엘리트가 되는 과정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얘기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군대 가는 대신에 이런 그 개발, 혈맹, 그 경제 개발단에 투입된다 싶으면 그걸 군에 있는 기간 동안 하고 왔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갔다 와서 취업할 때, 취직할 때 최고 연봉 받는 엘리트가 됩니다. 좋지 않아요? 아, 멋있네, 진짜. 그죠? 자, 그렇게 되죠. 동시에 또 노년층들. 요새 한국 사람들 평균 연령 올라갔습니다. 근데 퇴직 연령은 그대로 똑같아요. 아직 젊고 건강하고 노하우가 풍부하게 많은데 이게 지금 그냥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런 걸 할 때, 해외 파견 나갈 때, 그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뭐 평생 이제 벌건 다 벌어놨으니까 이제 노후 걱정 없으시죠? 그런 분들이 그냥 통닭집하지 마시고, 모여서 그냥 이렇게 수다 떠는 거 하지 마시고, 요런 데 자문단으로 같이 가서, 국내에 있으면서 자문해 주시든, 현장을 같이 나가서 해가지고, 같이 움직이시면, 이 은퇴하신 실버 세대의 그 평생의 노하우를
얼마나 멋지게 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국민들이 그 어떤 그 대한민국의 어떤 역량으로,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국민들이 이런 걸 위한 토론을 하고 연구 발표 같은 거 하고 강의하고 배우는 거 세미나 하고 그래버리면 국민들이 정말로 으쌰으쌰 힘내가지고 대한민국 더 잘 살게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대한민국을 형제국으로 여기는 국가가 전 세계 100개, 200개 돼보세요. 대한민국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추구하는 뭐 사회주의? 웃기지 마세요. 공산주의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맞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이 하는 공산주의. 중국 같은 경우는 반은 공산주의인 것처럼 쇼를 해요. 아,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가 있어. 근데 그 안에서 사람 죽이고요. 인간의 자유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건 소수층이지. 중공의 시골 가보십시오. 지금도 굶어 죽습니다. 지금도 자기 이름 못 올립니다. 어디 가서. 그런 나라가 중공인데 거짓 평화요, 거짓 자유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 국제연합을 통해서 안보혈맹, 경제혈맹, 그리고 의식혈맹을 묶어버리잖아요. 문재인 따위의, 김정은 따위의, 시진핑 따위의 공산화 야욕은 거기서 스톱. 그리고 당신들은 감옥으로 가서 벌받아로 끝나버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비전 있죠.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새로운 새벽의 해가 떠오르는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련하시는 그 뭐 영원한 하늘나라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나라. 그것도 지금 현재 여기서 떠오르는 이런 비전, 이런 것을 실천하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맞이해가지고 보다 더 완전한 정의, 보다 더 완전한 사랑, 이런 것을 이루어가는 성숙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으로 우리 인류가 하게 될 때 그 예수와 더불어서 그 세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끝까지 못 견디고 싫다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이제 없어져야지.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시간이 우리 한방 모바일 처치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급한 이 과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오늘 성경 주제로다가 여겼던 오늘 이 말씀이 딱 이 떠오르는 해 얘기 있죠? 이거하고 맞아요. 오늘 이 본문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같이 태워 없애버릴 것이라. 자, 교만한 자, 더러운 야욕을 가지고 남을 못살게 구는 자,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네. 드러난다는 것은 그 지푸라기들을 골라서 지금 용광로 속에다가 던지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 용광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이죠. 맞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더러운 죄,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입니다. 그게 용광로 불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건 뭐예요? 지금 나오는 이 비전의 말씀이 있지? 이것 때문에 희망을 갖는 사람들, 아멘. 이것 때문에 막 송아지같이 막 뛰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 씨를 뿌렸지만 아무것도 나지 않았어. 그래도 떠오르는 해 때문에 너무 좋아서 춤추는 사람들, 그래서 저 싹이 돋아나리라, 싹이 돋아나면 열매가 맺히리라 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그 사람들 자신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요, 메시아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라, 그 말씀입니다. 네. 이런 때에 이런 일이 진짜 증거로 나타나는데, 여기 보니까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고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일을 하는데, 모세는 나타나면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해가지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리라고 하는 것을 포고하자마자 그 일이 진짜 벌어져요. 동시에 비둘기같이 날아오를 사람들한테 소망의 말씀을 던져주는 하나님의 종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비둘기 화장한, 까마귀 화장한 자녀들아, 어서 씻고 오라. 지금 오늘 그랬죠? 네. 설교에서? 네. 그랬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비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어미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자식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눈물 흘리면서 붙들고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자. 이 소리를 외치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의 소리가 막힘없이 터질 때, 난 지금부터 터질 것 같거든요. 아멘. 예, 여기서는 벌써 터졌고, 이게 여기서도 지금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 소리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엘리야의 소리가 권세를 잡고 이 나라 이 백성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는 지도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말라기서 4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종말 시대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니 이제 진짜 벌어질 것 같아요. 아멘. 네. 자, 이제 우리가 1분 남았습니다. 제가 마무리 멘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린 그 메시지는 막연하게 문재인 타도, 문재인 싫어, 문재인 미워 정도의 감정적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문재인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반대 진영인 우리 자유민주 진영이 얼마나 우수하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진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정책 대안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멘. 저희 태평에는 태극기 애국연구소 태연이라는 약칭의 조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의미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평은 조직도 없는데 태연, 국대, 국검, 이름만 쫙 걸어놓는다고. 근데요, 제가 이 시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름만 쫙 걸어놨는데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 구체적인 행동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전 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의로운 의인들이, 귀한 인재들이 우리 태평의 식구들이 되어서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필요하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저희가 중간에 말씀드린 중요한 이 대응 세 가지. 아까 우리 제목이 뭐였죠? 그 낮은 단계 연방제의 질주를 붕괴하고 분쇄시키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인 그 대응이었는데,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군사 대응, 정책 대응, 심리전 대응입니다. 군사 대응 이미 진행이 돼서 다행히 펜스께서 오셔서 대한민국 딱 치워주셨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Mr. Pence. 그 다음에 정책 대응에서는 제가 오늘은 이 경제 정책, 전 세계 개발 정책, 인프라 정책을 오늘 제가 지금 일단 맛배기만 꺼냈습니다. 심리전 대응은 이 모든 것이 종합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거꾸로 문재인 너 이미 패배했어. 너 이미 사망의 길로 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서 너의 심리는 위축된 걸 알고 있는데 아닌 척 쇼하지 마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문재인 집단의 횡포가 여러분을 공포스럽게 합니까? 그 공포에서 벗어나십시오. 공포에서 벗어나고 문재인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혈맹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똘똘 뭉쳐서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이를 홈구멍 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심리 상태는 가장 강하고 담대한 것으로 바로 예편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대안과 심리전 대응과 어떤 모든 총체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운영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좀 더 공개적으로, 저희가 조용히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더 공개적으로 하나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지키는 힘, 태극기 군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